포커스 이제 주 후반부 이어가겠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가 4.3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국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추가 진상조사도 진행됩니다. 그동안 멈춰있던 4.3 후속 사업들이 차근차근 시작되면서 제주 4.3 평화재단도 어느 해보다 바빠질 것 같습니다. 제8대 4.3 평화재단 이사장에 취임한 고이범 이사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평화재단 이사장 맡으신 지 한 일주일 지났습니다. 네. 생각은 참 많으셨죠, 그동안. 짧은 기간에. 예, 중요한 일, 예. 중요한 시기에 하게 돼서 참 무거운 마음입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일인 만큼 전력을 다해서 진행하되 서두르지는 말자 하는 생각했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서두르지 않으실 계획이신지요? 추가 진상조사가 우선 제일 중요하고요. 이거는 이번 추가 진상조사가 정부의 마지막 보고서가 될 텐데 그만큼 중요한 거고 또 보상 유족들 보상받게 되는데 이 4.3 해결 과정 자체가 새로운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아니고 지역사회 통합과 제주의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 재단이 해야 될 역할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장께서 정치인이고 제주시장이란 건 많이 알지만 그동안 4.3 명예회복 진상규명위에서 뛰어오신 걸 아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1989년 4.3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지 못할 때 제주 4.3 연구소 창립에 함께 하셨고 뭐 그런 활동들 쭉 해오셨는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4.3을 이렇게 편히 얘기하고 또 4월 3일이 국가 추념일이 될 거라고 이렇게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 하셨죠? 못했죠. 1988년 그러니까 4.3 40주년 되던 해에 서울, 제주, 일본에서 처음으로 공개 행사를 할 정도였죠. 그 전에는 이제 서울에서 몇몇 뜻 있는 분들이 몰래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 수준이었고 87년에는 11월에 시인 이산화가 한라산이라는 시를 썼다가 구속됐고요. 김명식 선생이 1990년도에 제주민중항쟁이라는 책 때문에 구속되고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기적처럼 하나씩 이루어진 그런 귀중한 경험을 했다. 그렇게 회고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4.3 범국민위원회 공동대표도 맡으셔서 4.3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셨는데 사실 이 법 제정하기도 쉽지 않았지 않습니까? 1998년 서울에서는 제주 4.3 50주년 기념사업 추진 범국민위원회를 만들어서 50주년 행사 정말 엄청 크게 했습니다. 행사 끝나고 나서 곧바로 이 명칭을 제주 4.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추진 범국민위원회로 바꿔서 특별법 제정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전국의 명망가들 또 전국의 하여튼 활동 좀 하는 시민사회단체 전부 이름 올려가지고 정말 대단한 분들이 공동대표 맡고 또 고문, 자문위원, 운영위원으로 수백 분이 이름을 올려줬습니다. 정말 빵빵한 조직, 전국 조직이 됐죠. 그런데 당시 여당이던 새정치국민회의만 하더라도 법 제정에 관심을 갖지 않고 국회 특위 구성 이걸로 때우려고 계속 그랬어요. 원내 총무하던 분들도 그냥 버티고 그래서 여러 차례 만났지만 도저히 진행이 안 돼서 청와대를 두들겼습니다. 김성재 민정수석 또 김대중 대통령의 자문역을 하던 황태현 교수라고 동국대 교수 뭐 이런 분들 만나서 이게 1987년 김대중 대통령 출마할 때 공약이었다 제주도 이거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결국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당의 정책위의장 임채정 의원한테로 바로 특별 지시를 내려서 법 제정 준비해라. 추미애 의원은 우리하고 같이 법안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급진전됐죠. 그런데
큰 산 하나를 넘으면 예, 예. 햇빛이 밝게 비추고 평원이 쫙 펼쳐지는 이런 것이 아니고 산 하나 넘으면 또 산, 또 산, 또 산. 법 제정됐는데 시행령이 딱 걸린 거예요. 예, 예. 나중에 중앙위원회 구성하는 문제,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 구성할 때, 또 전문위원들 단 구성할 때, 이 뭐 산들이 예. 참 가도 산 그런 법을 어려움들이 만들어 놨는데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있어서 고쳐야 된다 했는데 결국 20년 만에 지난해 완전 개정을 또 전면 개정을 했고 또 국가가 4.3 희생자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또 추가 개정까지 해냈습니다. 이 유족들에게 보상금 지급하는 논의는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됐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면? 예, 잘 된 겁니다. 이게 피해 보상 할 때 피해 산정 방법이 호프만식 피해 산정 방식으로 하게 돼 있어서 이게 사람마다 그 소득의 편차가 있으니까 보상액도 편차가 있을 수밖에, 차등액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 14,000여 명의 희생자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도 엄청나게 걸리고 절차도 복잡해지고 액수도 차등액수가 지급이 되면 또 이게 싸움 나니까. 이게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이제 닥치게 될 거였는데 이거 하지 말고 그 일정 액수 지급돼야 된다. 뭐 이런 요구들을 했는데 행안부의 전해철 장관이 아주 그걸 잘 받아들여서 그렇게 결정했고, 또 유족회에서도 대승적으로 이걸 수용해가지고 이렇게 진행된 걸 아주 잘 된 것으로 생각하고 1인당 9천만 원씩 보상금이 정해졌는데 뭐 적정한 액수라고 보십니까? 이게 이견이 조금 있긴 했습니다. 그 법원에서 이제 희생자 8천, 자녀 400, 그래서 84, 그렇게 해서 이제 배우자 4천, 가족, 자녀 800, 그 밖에 400, 이렇게 해서, 총액이 1억 3,200 뭐 이런 식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한 게 있어서 그것 주장을 한 분들도 있었지만 희생자 기준으로는 1,000만 원이 오른 셈이고요. 그다음에 유족들의 보상이나 수형 기간에 대한 보상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추후에 더 추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액수도 오히려 더 많아진 면이 있습니다. 이제 올 하반기부터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신청을 받아서 보상금이 지급이 될 텐데 제주자치도에서는 별도 부서를 만들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평화재단에서는 뭐 별도 다른 준비를 하고 계신 건 없으신가요? 재단으로 상담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잘 안내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사후양자 왜 안 되냐. 가족관계 특례 제외.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행안부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도 설명해 드리고 우리가 필요한 자료도 있으면 제공해 드리고 제주도에서 그 부서 만들어지고 행정 절차 발박할 때 우리도 유족회와 행정기관 사이에서 소통 잘 하면서 유족들한테 편히 제공하고 또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유족들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4.3 당시에 부모가 희생돼서 이 호적관계가 틀어져 버린 유족들은 보상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 4.3 특별법 개정하면서 이 가족관계 특례가 삭제돼 버린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 행안부에서 그 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평화재단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가 이 증언 채록하면서 갖고 있는 자료도 상당히 많이 실제 사례가 확보되어 있고요. 대체로 그 사후양자,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아서 대가 끊기게 된 분들이 그 형제가 자녀를 입양시켜서 그렇게 사후양자 드린 게 되는데 이게 호적에도 올라가지 않으니까 유족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또 자녀가 있는 분들이 부모가 다 돌아가시니까 다른 분한테 호적으로 이제 입적이 돼가지고 신생자
부존재. 그래서 소송에 이제 대해서 부분은. 이런 문제들이 뭐 예. 부지기수니까 이런 것들 다 바로 잡아야 이제 그 호적 정리하는 거 예. 실제 소외되는 분들이 예. 없도록 하기 위한 행안부의 용역 이게 곧 시행될 거기 때문에 그때도 우리가 필요한 자료들 제공하고 그렇게 협조할 생각. 용역을 하더라도 이게 결국 소송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는 그 법원하고 쭉 얘기를 해온 것들이 있는데, 예. 그 재심 관련도 직권 재심 하도록 돼 있듯이 예. 이것도 그 법 개정이 예. 필요하면 그걸 통해서 해결해서 예. 일일이 다 재판 거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예.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보상을 받으실 유족들은 받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예. 자, 그리고 4.3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19년 만에 추가 진상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 취임하시면서도 뭐 평화재단에 전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또 아까도 하셨고 했는데 1차 조사 때 비교해서 어떤 부분의 조사가 추가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2003년도에 그 진상조사 보고서에서 미진한 부분이라고 지적한 것들이 예. 있었습니다. 그게 행방불명 피해의 실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또 마을별 피해 사례가 구체적으로 조사되지 못했다. 그다음에 진압작전 지휘체계에 대한 그 명확한 규명이 부족했다. 예. 그리고 역사적 평가가 미흡했다. 이런 미진한 부분으로 이런 것들을 밝히고 있어요. 이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재단에서 안을 마련하고 그 분과위원회, 예. 중앙위원회, 분과위원회가 마련이 됐는데 그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주제를 결정했습니다. 6가지 주제를. 예. 그래서 마을별 피해 사례, 그다음에 행방불명 예. 피해 사례, 그다음에 제주인 예. 피해 조사, 그다음에 미국의 역할 조사, 예. 그다음에 군경 토배열 때와 무장대 활동, 예. 그다음에 연좌제 피해 사례 예. 이런 것들 조사하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예. 그래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예. 법에 보장된 권한 충분히 행사하면서 충실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이 마을별 피해 조사, 그리고 연좌제 조사, 미 군정의 책임 조사, 이것만 하는데도 상당 기간 걸릴 것 같은데 추가 진상조사 기간은 그러면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조사 기간 2년 잡고요. 보고서 작성하는데 1년 잡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다음 달부터 곧 예. 이제 그 조사 요원들 저희 확보하고 그래서 시작이 될 텐데 2024년 예. 1년 동안은 그 22, 23 조사하고 24년 1년 동안 보고서 작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그 이후에 이 보고서를 가지고 뭔가 다른 직들이 논의가 되나요? 그거는 이제 4.3위원회가 의결을 해가지고 예. 국회에 보고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정부의 보고서로 채택이 되는 거죠. 예. 후속 사업도 또 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렇죠. 예. 법에 그 재단이 추가 진상조사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보고서가 나오더라도 그래도 좀 미진하다 싶은 거는 계속 할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또 그리고 추가로 유해 발굴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어느 지역에서 추가로 유해 발굴이 될 거로 보시는지요? 지금 얘기해도 예. 되겠죠. 예. 도두봉이 후보가 될 것 같은데 제보가 아주 구체적이고 예. 위치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 찍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몇 구가 될지는 예. 모르지만 그래도 거기 후보가 될 거여서 올해 아마 그렇게 하게 될 것 같고요. 정뜨르 비행선. 공항 활주로 밑에서 발굴됐던 유골을 계속 이제 그 신원 확인을 하고 있는데 좀 새로운 기법으로 DNA 조사하는 기법들이 좀 나와서 작년에 5구가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신원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족들이 한 집안에 한 분만 체혈을 할 게 아니라 형제들 전부가 체혈을 해서 확보를 해놓으면
다른 분이 일치하는 것으로 DNA 확인이 안 되더라도 다른 분한테서 확인될 수 예. 있어서 이 체혈 작업, 돈도 좀 많이 들어가는 거지만 요거 좀 유족회하고 협조해서 좀 많이 확보해 놓도록 그렇게 좀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 여러분이 그 채취하시는 게 좋은 거군요. 예, 예. 그리고 또 지금까지 그 4.3 진상규명 명예회복 위해서 활동하시다가 뭐 고초를 겪고 또 간첩 조작 사건에 몰린 분도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상당히 지금 어렵게 사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피해 보상 노력도 이제는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요? 그 도의회에서 조례 예. 제정되지 않았나요? 저 강성민 의원 발의해가지고 우리 저 재단하고 세미나도 예. 하고 했는데 그 피해 지원에 대한 그 조례 그게 마련이 돼 있고 그 우리가 연좌제 그 피해 사례 조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연좌제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여서 그 부분 조사와 함께 이분들의 피해도 좀 구제될 수 있는 방법 찾아보고 복지 차원에서도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 검토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 트라우마 센터 있는데 여기서도 그 정신적인 그런 상처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자가 대략 몇 분 정도로 추정되시는지 혹시? 상당히 많은데 제가 아직 그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4.3 당시에 군사재판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수용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올해 직권재심 재판이 열릴 것 같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도 어떤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요? 직권재심 수행단 그동안 여러 차례 오늘 오후에도 만났어요. 그래서 의견 많이 교환하고 자료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다 드릴 테니까 하여튼 충분히 잘 활동하시라 그러고 있는데 수용인이 2,530명 그 중에 360여 명이 그 재심 청구해가지고 무죄 확정을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2,170명 이런 정도가 그 직권재심 통해서 이제 그 재판을 받게 될 텐데 그 수용인 명부 그다음에 그 군사재판의 불법성, 군사재판과 관련한 증언 이런 자료들을 국가기록원과 함께 우리 재단이 뭐 거의 다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 전부 다 그 수행단에 전달하고 그래서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자료 또 그 피해 당사자들의 증언 같은 것도 충분히 전달해서 직권재심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무죄 판결 받으시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아까 뭐 추가 진상조사에서 미군정의 책임 부분도 조사를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던데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일단 조사와 함께 어떤 논의, 어떻게 할 건지 논의도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논의는? 그 2003년 진상조사 보고서 나온 뒤에도 그 미국 쪽 자료가 일부 상당히 많이 나와서 최근에 책도 출판된 것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하고 일본에도 그 미 군정과 미 군사고문단과 관련한 거기서 생산한 자료들이 있을 거라는 추측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일부 확인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 자료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 하면 추가로 그 미군의 역할 이게 나올 수 있고요. 중요하죠. 그 군사 고문단이 여기 와서 현장에도 가고 감독하고 지휘하고 이랬으니까 그런 것들이 자료로 충분히 입증될 수 있으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자료 찾아야죠. 학살에 지시를 했냐 안 했냐 이게 초점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건 자료를 다시 확인해야. 자, 그리고 그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2년째 4.3 추념식이 비대면으로 진행돼서 유족들이 상당히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올해 4.3 추념식은 어떻게 하실지 혹시 생각을 해보셨는지? 전문가들 추측으로는 이제 2월 달에 정점을 이루고
그다음에 한 봄 되면서 이제 좀 코로나가 좀 사그러들 걸로 그렇게 관측들 하고 있어서 올해는 좀 그렇게 잘 되지 않을까. 과거사 해결의 아주 전범으로 제주 4.3이 전국의 유사한 피해 지역들이 전부 주시하고 있는데 그에 걸맞게 참 규모 있는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그런 추모식이 추념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대통령 당선자가 참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대통령이 참석을 하는 게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임기 2년 동안에 논의될 부분이 4.3의 진짜 이름을 정하는 정명 작업이 아닐까 싶은데 이 정명 논의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동안 학계 등 전문가 그룹에서 이제 많이 그 문제를 제기했죠. 75주년이 되는 내년이면 아마 본격적으로 이슈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우리도 뭐 그런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의견 나누고 충분히 의견 수렴하고 그렇게 하되 이것도 뭐 서두르지는 않겠습니다. 그 4.3 평화공원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가시는 분도 많고 이 평화공원 운영에 대해서 좀 새로운 구상을 하고 계신 건 있으신지요? 이 평화공원이 희생자들을 위령하고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후세대의 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11년부터 17년까지 3단계에 걸쳐서 조성 작업이 진행이 됐는데 지금 좀 많이 좀 황한 셈이에요. 이런저런 시설물 복잡하게 함부로 갖다 놓을 건 아니지만 우선 좀 엄숙하면서도 품이 있고 포근한 느낌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경 쪽도 좀 관심 가지고 그래서 좀 꾸며볼 생각입니다. 그 동선도 관람 동선도 조금 좀 개선해야 하고 또 그 편의 시설도 좀 더 있어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4.3 평화재단 이사장 임기 2년 동안에 꼭 해내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요? 추가 진상 조사 잘 하는 거 하고 법에 정한 재단의 역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이제 돈이 나오면 조금 좀 불편한 일들이 생길 텐데 이런 과정 자체가 제주 지역 사회에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등장하지 보상금 지급된 이유 말씀하시는 거죠? 않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4.3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제 대통령 선거가 50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주에선 관심이 그리 높지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이 경선 기간에 딱 한 번 제주에 왔을 뿐 대선 후보가 된 이후엔 언제 온다는 얘기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한쪽 후보는 제주와 관련해서 아무런 공약도 내놓지 않고 있고 다른 후보는 제주와 관련해 언급했던 해저 고속철도 문제로 제주가 시끄럽지만 별다른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 유권자가 적어서 선거 판세에 큰 변수가 아니라고 홀대를 하는 걸까요? 그동안 대통령 선거에서 제주 1위 득표자가 늘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걸 잊지 말아달라고 감히 전하고 싶습니다. 네, 포커스 인제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